사람에 집중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저렇게 둘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죠. 김호중 씨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트로트 가수 김호중 뺑소니 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입니다. 네, 여기 좀 사진을 같이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흑백이긴 한데요. 차가 있는데 차가 맞은편에서 올라와서 거의 한 반쯤 이렇게 들리듯이 이렇게 올라와서 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난 9일 오후 밤 11시 한 40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모습이다. 근데 가다가 중앙선을 넘더니 쓱 앞에 있는 저 택시죠. 택시를 탁 칩니다. SUV 차량이 가다가 중앙선을 넘고 치고 근데 그냥 가요. 네, 그냥 갑니다. 치고 그냥 가면 그걸 뺑소니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저 SUV 차가 누구 차냐? 김호중 씨 차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차가 김호중 씨 차인데 그럼 이건 좀 누가 봐도 뺑소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건데 다음 기사 같이 좀 이어서 보죠. 국민일보입니다. 가수 김호중 뺑소니 혐의 입건. 그래서 입건이 됐습니다. 입건이 됐는데 그냥 입건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걸 좀 보겠습니다. 김 씨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매니저가 김 씨한테 내가 알아서 하겠으니 그냥 가서 자라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A 씨는 매니저는 사고 2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새벽 1시 59분쯤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사고를 했다고 자수했다. 이 매니저는 사고 당시에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서 자. 그러고 경찰에 가서 제가 했어요라고 얘기했는데 김호중 씨 옷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호중 씨가 이 사안을 알았나 몰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본인이 시인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보험 처리만 되는 줄 알아서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런 주장 뭐 경찰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사고를 내면 거기에 네. 정차해서 사고 수습을 해야 된다는 건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사고 미조치라는 게 이른바 뺑소니라는 건데요. 그 혐의 하나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매니저가 자라 내가 뒷수습을 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그럼 본인이 몰랐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출두했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들의 뭐 메모리 카드는 지웠다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네. CCTV를 보면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운전자의 어떤 행색이요. 네. 그렇다면 운전자와 가장 유사한 모습으로 경찰 출두를 2시간 뒤에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김호중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범인 도피죄 교사로 이건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바꿔치기 일단 김호중 씨 옷을 입고 매니저가 나갔어요. 그리고 뭐 음주 여부 이건 좀 잠시 뒤에 보고요.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이 김호중 씨의 차 안에 블랙박스가 있겠죠. 근데 이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럼 최소영 의원님. 네.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왔어요. 근데 옷도 뭐 예를 들어서 까만 옷이면 똑같은 까만 옷이네. 그리고 블랙박스도 뭐 딱히 없고요. 그리고 김호중 씨 차라 그래도 김호중 씨 매니저면은 뭐 매니저가 운전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잠깐 한국 팔면 볼까요? 네. 뺑소니 조사 경찰 추궁의 혐의 인정. 근데도 경찰이 추궁을 했고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옷도 바꿔 입고 블랙박스 카드도 없는데 경찰은 무엇을 들고 당신이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추궁을 했고 인정까지 얻어냈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상황 자체가 김호중 씨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저는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났던 이 각도를 봐도 네. 이게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운전 실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좀 그러니까 차 위치가 좀 사고가 좀 세게 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행하면서 브레이크 등을 밟은 것 같은데 네. 중앙선 넘건하는 이런 모습들은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주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사실 공인이 잘못은 저지를 수 있죠.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와 거짓말 이 여부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공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급한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손을 대거나 조작할 수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일단 있을 때는 그게 참작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부인하거나 증거인멸할 때는 제가 보기에 다시 재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에서 상황은 그렇게 벌어졌지만 네. 선선히 인정한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상황이 물은 엎질러지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팬층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순순하게 좀 인정을 하고 수습하는 모양새를 갖춘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경찰이 명확하게 또 조사를 하겠죠. 다만 일단 사고가 나고 17시간 뒤에 김호중 씨가 경찰에 왔고 조사를 해본 17시간이 지난 뒤에 일단 이 음주 측정을 해봤는데 알코올이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어떻게 경찰이 또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이 모아지는 포인트네요.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네, 여기 옆모습 보고 아실까요? 요즘 정말 핫하죠. 뉴진 스님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네, 제가 볼 땐 인기 톱일 것 같아요. 부처님 오신 날 대체 왜 뉴진 스님이 또 등장한 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번뇌 멈춰. 뉴진 스님이 환영받는 이유. 네, 뉴진 스님 이렇게 인기 있는데 사실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긴 하지만 연등회는 지난 12일에 있었죠. 그때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EDM이 나왔습니다. 뉴진스님, 네, 이동석 위원님, 네. 네, 승복 입고 막 춤추고 부처 핸섬 막 얘기를 하고요. 막. 사실 보기엔 되게 신나긴 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불경스럽다고 행사를 못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대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평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뭐 뉴진스님 이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뉴진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나아갈 진 이거를 따왔다고 해요. 그래서 뉴진스님이란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사실 뉴진스님도 굉장히 성실한 아주 불자라고 합니다. 네. 불자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해도 불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심이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108배도 현재 하고 있다 그러고 네. 아주 신선한 세대력을 통해서 세대 20대, 30대에게 이제 호소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행보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의미해서 한편으로는 웃음거리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해프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뉴진 스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그러니까 불교라고 생각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 가서 뭐 이렇게 좀 기도하고 향 꽂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런 것만 아니다. 2030한테도 불교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오네요.